엄마, 이제 이런 음식은 그만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하라고? 언제는 나더러 제발 와서 좀 도와달라더니. 그건 그냥 예의상 드린 말씀이었죠. 뭐?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매번 이렇게 눈치 없이 찾아오시는 거 솔직히 정말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어머니. 그간 어머니께서 상처받으실까봐 차마 말씀을 못 드리기는 했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매번 간섭하시는 거 정말 힘들다고요. 넌 너희 둘 다 진심이니? 당연하죠. 그럼요, 어머니. 구독과 좋아요로 사랑을 나누면 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방경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방 씨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아들과 며느리를 챙기며 온 가족의 일에 헌신적으로 나섰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예쁜 손주가 좋아서도 있었지만 항상 마음이 내켜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게 태어났다며 이를 떠맡기는 며느리 때문이었죠. 결혼 전부터 몸이 약하다며 미리 경고했던 며느리였기에, 그리고 그런 며느리가 계획 없이 태어난 아이 때문에 맞벌이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 불쌍해서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무릎 관절이 신음하는 걸 참으며 도와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어느 정도 살림이 안정되니 그동안 자기들을 희생한 방 씨가 꼴보기 싫은 거였을까요? 자기들의 부탁으로 집에 찾아오는 시부모에게 이게 별로다, 저게 마음에 안 든다 투덜거렸고, 뭐 하나 실수라도 있으면 눈에 도끼 눈을 뜨고 자기 부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참다 못한 방 씨가 자기들도 힘드니 조금은 서로 이해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자기들도 사실 그동안 참고 있었다고 되려 역정을 내는 아들 며느리의 말에 방 씨 부부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천지 차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하루아침에 부모를 천덕꾸러기처럼 여길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10년간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아들 부부의 대소사를 처리했던 방 씨 부부였습니다. 그런 부모의 희생 덕에 직장에서 진급도 하며 둘만 해외여행도 다녀왔던 아들 며느리였지만, 그런 부모의 희생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애틋하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이제 배가 부르니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방 씨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지만 남편의 설득으로 낳게 되었던 방 씨였기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독박 육아는 방 씨에게 거의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남편 또한 집안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몸을 갈아가며 현장 일을 하고 있었기에 그저 혼자 삭히거나 주변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할 뿐이었습니다. 젊을 때도 이렇게나 힘든데 나이 들어 애 봐주는 할머니들은 대체 어디서 힘이 나는 건지 원. 어디서 나긴 아마 그때가 되면 너도 애들을 봐주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걸. 네 애들을 봐봐.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니? 사랑스럽고 귀엽기는 하지. 하지만 그건 네 애가 아니라 남의 애니까 그런 거고. 넌 아직 애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진짜 양육이라는 건 차원이 다른 고통이라고. 그 때문인지 방 씨는 나중에 자식들이 아이를 낳더라도 절대 손주를 봐주지 않으리라고 결심했습니다. 아들하고 딸이 결혼할 때 즈음에는 거의 매일 귀에 박히다시피 이야기를 했죠. 난 절대 너네 애 안 봐줄 거다. 그렇게 알고 있어.
어휴, 알았어요. 누가 엄마한테 맡기겠대요? 애초에 우리는 애 낳을 생각도 없다고요. 딸은 손주를 봐주지 않겠다는 방 씨의 장담이 무색하게 아예 아이를 낳지 않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겠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아들도 한동안은 그런 딸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애를 낳아서 뭐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같은 시대에 애를 낳으면 부모로서 못할 짓을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런 아들의 호언 장담이 무색하게도 아들이 그 말을 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니, 저희라고 뭐 이럴 줄 알았나요? 그래도 엄마한테는 애 봐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자존심이 강한 아들은 한동안은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아이 양육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애 봐주는 도우미도 써보고 안사돈도 불러서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았죠. 어째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저러다가 더 못 버티고 나한테 연락 오는 거 아닌지 몰라.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건지. 손주가 태어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하지 마라. 네? 뭘 하지 말라는 건데요. 너 목소리가 딱 들어봐도 낮고 음침한 것이 설마 나한테 애 봐달라고 부탁하려는 건 아니지? 아니. 그게 아들은 차마 부정하지 못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끼리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요. 집사람도 거의 실신 직전이고 저도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자서 맨정신으로 출근한 적이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저번에 들어보니까 도우미 이모도 불러다 쓴다며? 안사돈은 또 어쩌시고? 도우미 부르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했고 장모님은 좀 다치셨어요. 다쳐? 아니, 어쩌다가? 애랑 놀아주시다가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디스크 쪽에 손상이 있으시다고 완치될 때까지는 쭉 누워 계셔야 한대요. 아니, 그게 무슨? 엄마 부탁이에요. 엄마가 진짜 애 보는 거 싫어하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저희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어제도 애 보다가 둘이 소리 지르면서 싸웠어요. 이대로라면 둘이 이혼하던지 아니면 과로로 죽을 것 같다니까요. 애를 봐주지 않으면 과로사로 죽어버릴 것 같다는데 그런 자식의 말 앞에서 버틸 재간이 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방 씨에게도 아들의 그런 말은 협박처럼 다가왔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들네 집에 들러 아이를 봐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를 봐주기로 했다고? 당신 정말 괜찮겠어? 손주는 절대 안 봐줄 거라고. 애들 결혼하기 전부터 노래를 불렀었잖아. 그 결심 여전히 그대로예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내가 애를 안 봐주면 다들 이혼해버리겠다는데. 거참, 요즘 이런 거 보면 부모보다 자식들이 참 영악하단 말이야. 처음 약속은 딱 3달 동안이었습니다. 3달 동안 아이를 봐주면 아들이 회사 부서를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는 곳으로 옮기겠다고. 그러면 부모님의 고생도 해방이라고 아들 부부가 굳게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아들 며느리의 약속이 지켜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저 야근할 것 같아요. 집사람도 늦게 퇴근한다고 연락 왔고요. 또? 아이고, 그러면 네,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엄마가 고생이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가 힘들까봐 그렇지. 내가 고생은 무슨 고생이니? 고생 맞았습니다. 하루 종일 빽빽 울어대는 손주 녀석을 품에 안고 있다 보면 온몸에 진이 다 빠지고 눈이 뻑뻑한 것이 차라리 내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원래 돌아오기로 한 시간인 오후 7시를 훌쩍 넘어 밤 9시, 10시에나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면 방 씨는 그제야 해방이었습니다. 어머니,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죠? 정말 죄송해요. 고생은 너네가 한 거지. 나야 뭐 하루 종일 집에서 쉬기만 했는걸. 안 그래도 약한 몸에 일까지 해서인지 병자와 다름없는 몰골로 돌아온 며느리에게 방 씨는 애써 괜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기 식탁 위에 밥 차려뒀다. 이따가 너네 남편 오면 둘이 같이 먹어라.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는 무슨. 그럼 난 이만 간다. 방 씨가 집에 돌아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10시. 늦은 밤에도 오지 않는 방 씨를 걱정한 남편이 집 앞에 나와 뒷짐을 지고 서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오는 거야? 오다가 어디 납치라도 당한 줄 알았네. 납치는 무슨. 나 같은 할머니를 누가 납치해 가요? 오히려 내가 납치를 했으면 했지. 아이고야. 어디 젊은 총각이라도 하나 데리고 오려고. 남편의 짓궂은 장난에 피로를 잇는 것도 잠시. 방 씨는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그놈 아주 그거 누굴 닮았는지 힘이 장사해요. 얼마나 빽빽 울어대는지 귀가 다 먹먹하다니까요. 그래? 그럼 아마 나 닮았다고 하면 내일 아침은 굶을 생각해요. 뭐 장난도 못하게 하는구만. 당신은 피곤하면 항상 너무 예민해진다니까. 남편의 말대로 아들과 며느리 집에서 돌아오고 나면 온몸이 녹초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팔과 다리는 저렸고 허리는 뻐근한 것이 고된 중노동을 하고 온 기분이었죠. 다음부터는 나도 직접 가서 도와줄까? 당신이요? 뭐 굳이 그럴 것까지야. 어차피 나도 딱히 할 일이 없기도 하고 당신이 없으니까 놀릴 사람도 없어서 심심해. 난 또 나 걱정하는 줄 알았더니. 하여간 정말 사실은 방 씨의 어려움을 감지한 남편이 먼저 나서준 거였지만 그 선택은 오히려 부부가 쌍으로 골병 드는 거였습니다. 자, 아가. 하고 입 벌려봐라. 아이고 이거 참. 숟가락을 집어 던져버리면 어쩌니. 네 할머니 닮아서 성질머리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구나.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저리 좀 비켜봐요. 바닥에 흘린 것 좀 닦게. 남편의 도움 덕분에 방 씨는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었지만 제일 큰 문제는 분명 3달만 아이를 봐달라던 아들과 며느리가 5달이 다 되어가도록 아무런 말 없이 상황을 뭉개고만 있었다는 거였죠. 아니 그런데 이 녀석들 당신한테는 3달만 봐달라고 했다며? 이대로 계속 애 봐주려는 거야. 얼음장 같던 당신도 늙음하게는 온정이 좀 생긴 건가? 자꾸 말장난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하간 나도 요즘 고민이에요. 애들이 분명 알고 있을 텐데. 왜 먼저 말을 안 하는 건지 원. 고민하던 방 씨가 결국 남편과 함께 아들 부부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손을 싹싹 빌며 빌기 바빴습니다. 약속을 못 지켜드려서 죄송해요. 저도 부서 이동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통과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면목 없어요, 어머니. 제가 몸이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어떻게든 더 해봤을 텐데. 부서 이동이 어렵고 몸에 힘이 없다는 아들과 며느리는 희한하게도 휴가철만 되면 어디서 그렇게 시간이 나고 기운이 나는지 세계 곳곳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 둘의 이중적인 태도에 부모인 방 씨는 서운한 감정이 들었지만 그런 자식들의 마음을 방 씨 부부는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창 때인 나이니까 자식에게 매이기보다는 그래도 여기저기 다니고 싶나 보다. 우리가 조금 희생하면 자식이 행복하니까 우리가 좀 받아주자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아이가 세 돌쯤 되었을 때 방 씨 부부의 인내심을 건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응? 이게 뭐지? 평소처럼 늦은 시간까지 아들 며느리 집에서 손주를 봐주던 방 씨는 집안 이곳저곳을 청소하느라 바빴습니다. 원래라면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었지만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맨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뻗어버렸으니 방 씨가 먼저 나서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집이 금방 난장판이 되고는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다가 방 씨의 눈에 띈 것은 바로 며느리 화장대에 놓인 하얀 봉투였습니다. 겉에는 어머니용이라고 적혀 있었고 봉투 안을 열어보니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다고 용돈을 특별히 더 넣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죠. 사실 그간 아들과 며느리가 방 씨가 자신들 때문에 고생한다면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챙겨주기는 했지만 고작 그걸로는 방 씨가 거의 매일 하는 중노동 육아의 값이라고 할 수 없었거든요. 곧 있으면 명절이니까 그때 나한테 특별 용돈으로 주려나 보다. 아이고, 나도 참 주책맞게 못하러 봉투까지 열어봤담. 흐뭇하면서도 민망한 생각에 방 씨는 봉투를 도로 놓아두고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석에 놓인 봉투 하나가 더 보이더라고요. 응? 봉투가 하나 더 있네. 다른 봉투에도 어머니께 라고 써 있었고 잠시 고민하다가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이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봉투보다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 있었죠. 잠시 생각하던 방 씨는 설마 이 녀석들이 나랑 안 사돈 내에 용돈을 다르게 주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동시에 난감한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리 방 씨가 손주 때문에 중노동을 한다고 한들 안사돈에게는 딸랑 100만 원만 주고 자신에게는 300만 원을 줘버린다면 여간 민망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아예 그걸 모른다면 모를까. 이렇게 미리 알아버린 이상 더더욱 그랬죠. 그때 남편이 들어와 고개를 쭉 내밀었습니다. 뭘 그렇게 몰래 보고 있어? 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긴.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아주 그냥 옛날에 당신 모르게 비자금 모았다가 걸린 나 같구만. 이리 줘봐. 아니라니까요. 방 씨의 저항이 무색하게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은 찬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또한 아들과 며느리의 갸륵한 행동을 기특하게 여기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꽤나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녀석들이 그래도 나름 기특한 생각을 했구만. 솔직히 말해서 한동안 당신의 노력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애들이 어디 그럴 애들인가요? 아니지. 아니고 말고. 그런데 문제는 이대로 우리가 돈을 받으면 며느리 그 아이가 서운해 한다는 거야. 남편은 이대로 우리가 돈을 따로 받으면 모든 전말을 다 알면서 돈을 준비한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은 돈의 절반은 아들네 생활비로 쓰라고 한사코 거부하자고 했습니다. 그 생각에 방씨 또한 어렵지 않게 승낙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 손주, 내 자식의 아이였고 이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시부모의 고생에 감사해 한다는 것만 알아도 그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명절날이 되었고 아들이 미리 준비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날에도 방 씨의 품에는 손주가 들려 있었죠. 엄마, 아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받아주세요. 그동안 저희 때문에 고생해주신 값이에요. 미리 예상한 대로 봉투가 내밀어지자 방 씨 부부는 서로를 쳐다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 씨가 애써 거절을 했습니다. 주지 않아도 된다고. 너희의 마음만 받아도 아주 흐뭇하다고요. 하지만 아들은 계속 받아주기를 고집했고 그 또한 미리 예상한 방 씨였기에 기특하다는 눈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네가 그렇게까지 말해준다면 뭐 그래, 알겠다. 받기는 받을 텐데 대신 딱 절반만 받으마. 네? 절반만요? 아니, 어머니. 그래도 겨우 그것만 받으시면 아들과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방 씨의 발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방 씨는 그런 둘의 행동에도 꿋꿋하게 거부를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요. 마침내 받은 봉투를 열어 아들과 며느리에게 받은 금액의 절반을 꺼내주려는데 봉투를 열어본 남편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뭐야, 이거 100만 원이네. 뭐? 100만 원? 네, 아빠. 저희 많이 못 넣었어요. 겨우 100만 원 넣은 건데 그걸 또 절반을 저희한테 주시겠다니요.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50만 원을 또 어떻게 받아요? 네, 그랬습니다. 방 씨와 남편이 두 시부모가 며느리 앞에서 온갖 호들갑을 떨며 거절한 봉투에는 300만 원이 아니라 고작 100만 원이 들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방 씨도 사람인지라 저절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100만 원 봉투가 왔다는 것은 300만 원이 든 봉투는 설마 며느리 친정에 갔다는 건가? 거기까지 예측이 되자 기가 찼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더니 손주 보느라 뼈 빠지게 고생한 방 씨는 홀대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안사돈에게 방 씨가 받은 돈의 3배나 되는 용돈을 챙겨준 것이었죠. 거참, 이거 그냥 안 받을란다. 네? 아니 아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먼저 폭발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또한 아들과 며느리가 큰 마음 먹고 방 씨에게 제대로 감사를 표현하려고 한다고 생각했기에 한껏 흐뭇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가 이렇게 배신으로 돌아오다니 남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힘든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마. 너네 집에서 300만 원짜리가 든 봉투를 봤다. 네? 아니 그게 아버님, 그거는요. 그때 너네 엄마랑 같이 그걸 보면서 그래도 너희가 엄마의 노력을, 시엄마의 고생을 감사해는 하는구나 싶었다. 그리고 동시에 100만 원짜리가 담긴 봉투도 보면서 안사돈에게는 아쉽지만 좀 적게 드리려는 모양이다 싶었고, 그래서 너희를 생각해 한사코 거절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보니 모두 바보 짓이었구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안사돈이 받은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너희 둘 때문에 고생한 네 엄마한테 줄 수가 있어.
당황한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는 발뺌을 했지만 이내 변명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중에는 자기들이 잘못했다며 원래는 자기들도 시댁에 300만 원을 하려고 했던 건데 안 사돈 내에 큰 지출이 있을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 부부의 말에도 상처받은 시부모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죠. 됐다. 그만하자. 뭐가 되었든 간에 오늘은 너희 둘 모두 돌아가 보는 게 좋겠다. 엄마. 그러지 마시고. 됐다니까. 단호한 방 씨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주춤대며 떠났습니다. 그 후로 방 씨는 서운한 마음에 아예 아들 부부와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애초에 챙겨달라고 해서 챙겨준 돈도 아니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다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아들과 며느리의 수준이. 그리고 그런 그들이 자신의 자식이고 며느리라는 사실이 시어머니인 방 씨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들네와의 거리두기는 채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또 전화한 거니? 나 아직 너네 전화 받을 정도로 마음 풀리지 않았다. 그게 아니에요. 집사람이.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는 것이 그동안 손주를 보느라 뼈 빠지게 고생한 것은 다름 아닌 방 씨였는데 정작 며느리가 먼저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얘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나 싶었지만 병원에 가보니 정말 머리에 붕대까지 감고 링거를 맞고 있는 며느리를 보니 할 말이 없더군요.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며느리는 그동안 방 씨를 부려먹은 죗값을 받은 건지 넘어지면서 정말 코가 깨져 봉합 수술까지 받은 거였죠. 덕분에 방 씨는 졸지에 손주도 모자라서 며느리 수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그쪽은 건들면 안 돼요. 너무 아프다니까요. 원래 흉터 연고를 바르면 다 아픈 거 아니니? 엄살 좀 그만 부려라. 진짜 아파요. 아프다면서 난리치는 며느리, 밥 달라고 우는 손주까지. 방 씨는 그만 정신이 나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다 때려치우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딱 한 개의 다다를 즈음에 며느리의 상태가 나아졌고 아들과 며느리도 이대로 더 이상 방 씨에게 억지를 부리면 영영 자기들이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방 씨에게 그간 고생하셨으니 이제 자기들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시부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일단 전에 받지 못했던 용돈 300만 원을 주려고 찾아왔으나 방 씨는 허튼 수작 말라며 돌려보냈고 몇 번 더 비슷한 행동을 하다가 혼이 났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거절을 하면서도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을 보며 어느덧 방 씨 부부의 마음은 점점 약해져 있었죠. 손주가 어느 정도 크면서 방 씨가 직접 아들네 집에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틈틈이 자기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거나 필요가 있을 때면 항상 방 씨를 찾아대었고 방 씨는 때로는 손주를 봐주기도 때로는 집에 청소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부부의 행동이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손주를 이전처럼 자주 보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손주의 10번째 생일날 일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방 씨가
손주의 생일을 챙겨주게 된 것은 뜻하지 않은 계기 때문이었습니다. 방 씨는 친할머니로서 항상 손주의 생일에 맞추어 직접 용돈을 챙겨주고는 하였는데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아들네 집에 찾아가 보니 손주의 친구들이 함께 와 있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그래, 우리 강아지. 생일 축하한다. 그런데 너네 엄마는? 엄마요? 엄마는 원래 생일에 없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아니, 자기의 생일에 없다니? 잠깐, 이 앞에 마트에 간 게 아니라? 네. 엄마가 저희끼리 치킨 시켜 먹고 놀라면서 10만 원 주고 나가셨어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자기 자식 생일날에 아이들이 집에 와 있으면 시끄럽고 피곤하다면서 돈만 챙겨주고 자기는 바깥으로 나가 마사지를 받고 온 거였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니? 딱 저 나이 때 부모랑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애를 그냥 알아서 하라고 놔두고 넌 바깥으로 돌아. 어머니, 저라고 일부러 이러겠어요? 하지만 저 정말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오지랖인 걸 알면서도 방 씨는 며느리의 행동이 정말 탐탁지 않았습니다. 사실 생일날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을 허구한 날 사 먹도록 하였고, 그 때문인지 손주는 나이에 맞지 않게 이미 비만이 온 상태였죠. 애 상태가 이래서야 대체 어쩌려고 이러는지 원. 아니, 자기만 편하면 다야? 애가 저러다가 계속 뚱뚱보로 살면 어떻게 하려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놔둬. 어차피 말해도 들어먹지도 않을 텐데. 당신이 뼈 빠지게 고생하는 동안 고맙다면서 딸랑 100만 원 챙겨준 것들이야. 그때쯤 방 씨의 남편은 지난 100만 원 봉투 사건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완전히 정을 뗀 상태였습니다. 방 씨는 그런 남편이 고맙기도 또 이해가 가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들 며느리 몰래 손주의 생일상을 챙겨주는 것이었죠. 생일 전날부터 방 씨는 온갖 맛있는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손주가 그나마 평소 좋아하던 고기 반찬을 가득 만들었습니다. 다만 남편은 그때까지도 불만스러워했고 다음 날 아침 방 씨가 같이 짐을 날라달라는 부탁을 하자 그걸 들어주면서도 입을 뚝 내밀고 있었습니다. 거참 당신은 뭐하러 이렇게 챙겨주는 거야?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될 거 가지고. 아, 정말 말 맞네. 도와주기 싫으면 그냥 가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사실 방 씨는 손주의 모습에서 어릴 적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였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에는 정작 집안 상황이 힘들어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었거든요. 생일상은커녕 밥에 고기 반찬조차 주지 못할 때도 많았죠. 방 씨는 그때가 떠올라서 손주라도 챙겨주고 싶은 거였습니다. 아들네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6시.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까지 모두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비밀번호야 10년 가까이 뺀질나게 드나들었던 곳이니 방해거리조차 되지 못했죠. 집안에 들어가 얼른 국을 끓이고 식은 음식을 데웠습니다. 남편은 그런 방 씨 곁을 기웃거리며 연신 헛기침을 했죠. 왜 자꾸 헛기침을 해요? 그러다 애들 깨면 어쩌려고.
개라고 하는 거야. 개라고.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봐야 그나마 고마워할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방 씨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마저 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란을 들은 건지 손주가 눈을 부비며 나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뭐야? 꿈인가? 우리 강아지, 일어났니? 꿈 아니야.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먹으라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잔뜩 해왔단다. 오기 싫다고 궁시렁거렸으면서 생색내기는. 그래도 할아버지 말이 사실은 사실이란다. 우리 예쁜 손주. 생일 축하해요. 와, 내가 좋아하는 갈비네.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 손주는 기뻐하며 갈비를 집어 먹으려다가 이내 안방문을 슬쩍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랑 아빠가 이걸 보면 화낼 텐데. 응?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랑 아빠 어제 싸웠거든요. 싸웠다고? 아니, 왜? 그건 저도 몰라요. 와, 고기 맛있다. 손주의 말에 즐겁던 방 씨의 가슴이 차갑게 식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죠. 둘 사이에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과연 전날 부부싸움을 했다는 게 사실인 건지 아들의 얼굴은 피로감이 가득하더군요. 엄마, 아니, 두 분이 아침부터 어떻게? 며느리도 아들의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어서들 앉아 먹자꾸나. 복잡한 일은 뒤로 하고. 얼른 밥부터 먹자. 손주는 기쁘게 앉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다소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방 씨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식사를 시작한 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그러니?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맛있어? 네, 할머니가 해주는 게 제일로 맛있어요. 흥, 제일 맛있기는 무슨. 어차피 치킨 한 마리 시켜주면 정신없이 먹을 거면서. 며느리의 한마디에 분위기가 싸하게 굳었습니다. 이 아이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딴 소리를 하는 거지? 방 씨도 어이가 없어서 며느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런 거 그만 챙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도 그렇고요. 더욱 분위기를 쉽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방 씨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애들이 아침에 예고 없이 찾아왔다고 이러는 건가? 특히 며느리는 짜증 난다는 듯 씩씩거렸습니다. 기운이 없다고 평소에는 그렇게 사리고 다니더니 자기 기분 나쁘니까 아주 천하장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냥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아까 저희 애한테 다 들으신 거 알아요. 네, 맞아요. 저희 부부싸움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고? 야, 너 입안 다물어?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들이 뒤늦게 당황한 듯 며느리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뭔 소리를 하긴? 난 지금도 심한 말도 할 수 있어. 내가 언제 우리 애 생일 챙겨달랬어? 그냥 어머니 욕심으로 다짜고짜 찾아오신 거 아니야. 왜 맨날 어머니 마음대로인 건데? 그래, 예전에 우리 애 봐주셨던 건 감사해. 그치만 그건 그때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한테 갑질하시잖아. 지금도 우리한테 이러시고. 그리고 이깟 음식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어머니가 이렇게 나 차려주셨으니까 나도 차려드리면 되겠네. 말을 하더니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어 찬밥과 김치를 꺼내 방 씨 앞에 우당탕 놓았습니다. 자, 드세요. 저도 어머니 드시라고
이렇게 한상 차려드렸어요. 이제 저도 어머니께 갑질해도 되는 거죠? 저도 막 아침에 어머니 댁에 찾아가서 잠도 제대로 못 잔 사람들 깨워도 되는 거냐고요. 방 씨는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무엇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남편의 일갈에 기세 좋던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를 향해 이글대는 눈을 뜨고는 말했습니다. 그래, 너 잘난 거 알겠다. 우리가 그동안 너네 둘에게 아주 대단한 피해를 끼쳤구나. 손주를 봐달래서 근 10년 동안 노예처럼 이 집에 와서 일했고, 너네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대서 바쁜 일정도 뒤로 하면서 손주랑 다니고, 사돈네는 챙기면서 우리는 괄씨 하는 꼴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바보인 척 지내고, 아니. 아빠. 그게 너도 입 다물어. 너도 네 와이프랑 똑같은 놈이야. 네 엄마이기 이전에, 네 시어머니이기 이전에 내 아내고 우리 집사람이다. 다 필요 없다. 너네 같은 놈들 2번 다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연락하지 마라. 절대로. 남편이 분노하며 방 씨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엉겹결에 남편에게 이끌려가면서도 방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한참을 씩씩대고 더 나오고 나서야 정신이 들더군요.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그동안 방 씨의 고생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오로지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뒤늦게 엄습한 거였습니다. 방 씨는 멍한 마음에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어제는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그만. 그만해라. 네? 아니. 하지만요, 엄마. 결국엔 지금 하는 사과도 나중에 너희가 필요할 때 나 써먹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무슨 엄마를 착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니니? 아니, 그게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 씨는 그제서야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라고. 또 내 아들이 선택한 며느리라고. 내 아들이 낳은 손주라고. 그런 생각으로 지난 세월을 버텼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다 말짱 도루묵이구나. 어떻게 된 게 며느리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네 일이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갔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 뒤통수를 쳐도 이렇게 쳐? 엄마. 시끄러워. 더 듣고 싶지도 않아. 어차피 이러다가 몇 달 후에 너네 해외여행 간다고 애 봐달라고 할 거면서. 너네 애 이제 안 볼란다? 나 이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리고 그 말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방 씨는 남편과 함께 정말 자기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고, 그동안 손주를 봐주느라 아들과 며느리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가보지 못했던 제주도에도 얼마 전 갔다 왔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 후 각자 잘못했다며 다양한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전화 한 번만 받아주세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둘의 간절한 연락에도 방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속으면 실수지만 2번 속으면 바보라고. 나는 이제 너네들 안 믿어. 잘나고 똑똑한 너네 뒷바라지 할 시간에 그냥 내 인생이나 살련다.